안녕하세요, 오승려입니다. 베스트 매칭 시간, 이번 시간은 장대 같은 스피커죠. 윌슨 베네시의 플래그십 에미넌스를 살펴보고 이 스피커는 소리가 어떻게 나야 되는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슨 베네시 에미넌스는 그 자체적으로도 그렇지만 하이엔드 스피커들 이 업계에 굉장히 큰 파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윌슨 베네시의 콘셉트에서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 방에 맨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좀 자신감도 있었고 의욕 같은 거를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조금 시간을 단축해서 한번 거기까지 가보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던 거죠. 바로 그냥 맨 위까지 올라간 후에 그 이후에 그 아래 주니어, 그 아래 동생 이런 식으로 제품 라인업을 새로 구성하는 그런 저 높이를 지붕을 좀 더 높이 올린 그런 계기가 됐던 스피커입니다. 윌슨 베네시 자체에서도 그랬지만 같은 동종 업계에서도 이런 스피커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경쟁자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그런 계기도 됐지만 이 스피커의 공명 원리나 사운드 컨셉에 대한 그런 거를 활발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윌슨 베네시가 창사 이래 지향했던 그런 여러 부문들이 있잖아요. 그 윌슨 베네시의 어떤 스타일과 어떤 기술, 컨셉 이거를 최고조로 다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윌슨 베네시가 90년대 초반에 제시했던 업계 최초의 일들이었어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잠깐 살펴보면 첫째는 우포의 방향에 대한 새로운 제시를 했다는 거. 베이스 유닛들이 그 뒤쪽 그 보이스 코일과 마그넷이 있는 쪽이 시청자를 향하게 뒤돌아 있었죠.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구성해서 저음은 어떻게 들릴까? 이런 거에 대한 일단 사진만 보고도 굉장한 호기심이 일게 만든 상당한 아주 흡입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카본을 이용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데 있습니다. 카본을 여러 형태로 스피커나 다른 오디오 컴포넌트에 시도한 경우들은 있지만 그냥 일시적이거나 뭐 특정 모델에 대해서만 그렇게 시도하고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윌슨 베네시는 이걸 자사 설계나 어떤 사운드 컨셉의 한 복판에 자사 사운드 컨셉의 코어한 부분에 뒀었다는 게 다르고 그 결과 약 30여 년째 지속적으로 카본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온 결과 거기에 덧붙이거나 이거를 끌어올린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다르고 새 제품이 나올 때마다 달라진 카본 기술의 어떤 그 현재형, 가장 진화된 형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윌슨 베네시 스피커들입니다. 에미넌스는 2018년 출시돼서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건 2019년부터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5년째가 되죠. 이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윌슨 베네시 내에서도 가장 유닛을 많이 배치한 1m 99cm 장신인데다가 무게도 약 150kg 거구의 그런 스피커입니다. 이런 체구에도 불구하고 좌우폭을 7.5인치 거의 유닛 사이즈에 약간만 그 경계를 둔 굉장히 슬림하게 제작한데 그 제품 전체의 콘셉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중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제품이 뭐 둔중하거나 외모로 딱 마주쳤을 때도 뭔가 이렇게 답답한 소리가 나올 거란 느낌은 굉장히 없습니다. 외관 자체가 굉장히 날렵하고 그 디자인 컨셉 자체가 이 회사가 전체가 지향하는 그리고 그걸 최고조로 끌어올린 에미넌스의 모습 자체가 소위 시스루 스피커는 사라지고 그 음악만 그 벽에서 떠오르는 이런 형태 그런 걸 가장 최적으로 재생하게 만든 그런 포맷을 하고 있습니다. 유닛이 앞쪽에 보이는 게 8개가 있는데 뒤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 하면 총 10개의 유닛이 수납이 되어 있고요. 총 4개의 모노코크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음매가 없게 그렇게 처음부터 설정을 한 이유는 스피커라는 이 좌우, 전후, 상하 이 각 파트가 이어지는 부분 거기에서 대부분의 음의 손실과 왜곡들이 있다고 그렇게 간주를 했기 때문에 그걸 처음부터 없애는 게 목표였고 그래서
전체 바디를 대부분 모노콕 바디를 만듭니다. 하나로 다 이어져 있게 그렇게 제작한다는 얘기죠. 모노콕 바디를 총 4개, 2m 가까운 체구다 보니까 4개 파트로 분리를 시켜서 구성을 했고 각 대역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중앙에 미드레인지와 바로 아래쪽에 트위터가 있는 파트가 있고 그 바로 위쪽에 어퍼 베이스. 이거를 대역으로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그러는데 그냥 베이스 하이라고 요새는 표현하더라고요. 위치만 높이 있는 베이스예요. 대역은 똑같아요. 그렇게 트윈 베이스가 있고 다시 미드레인지와 트위터 아래쪽에 총 4개 유닛이 있는데 바로 아래쪽에 있는 게 2개가 베이스고 그 아래 베이스 2개는 안쪽에 똑같은 베이스 유닛이 또 2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아이소바릭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 이 미드레인지는 크로스오버를 거치지 않고 중간에 네트워크 필터 없이 바로 직결돼서 앰프가 직접 구동해서 유닛 전체 반경을 그대로 다 재생을 하는 그런 미드레인지가 있고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트위터가 예전에 이제 세미스피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하이브리드 피보나치 트위터. 하이브리드는 실크와 카본을 같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고 피보나치는 트위터 돔 바깥쪽에 있는 가이드에 들어간 패턴 때문에 피보나치라는 이름이 붙었고 나중엔 이 전체 시리즈를 피보나치라고 지금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베이스 유닛, 그 다음에 전체 아래쪽에 있는 아이소바릭 유닛은 모두 7인치의 똑같은 유닛으로 구성했습니다. 다만 대역 특성이 서로 달라서 그래서 구조를 보면 미드레인지와 트위터가 서로 나눠진 채로 그렇게 하나의 어셈블리, 그 다음에 위에 2개 베이스 어셈블리, 아래쪽에는 베이스와 아이소바릭 어셈블리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모두 밀폐되어 있는 그런 각각의 체인버를 갖는데 맨 아래쪽 2개는 아이소바릭의 공명 원리를 그 다음에 저음의 어쿠스틱을 위해서 아래쪽은 리플렉싱 포트를 통해서 공기가 배출되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전체 바디가 윌슨 베넷이 창사 이래로 이 구조를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안쪽에 블라스트 코어를 이렇게 촥 쏴가지고 만드는 프레임이 있고 그 바로 바깥쪽에 글라스 파이버, 그 다음에 카본 파이버 3중 구조를 한 이 벽의 구조를 액트 3 바디라고 합니다. 원래 이 구조를 처음에는 윌슨 베넷이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90년대 초반에 윌슨 베넷의 첫 제품은 턴테이블이었습니다. 거기에 사용됐던 방식이에요. 그런 바디, 그런 액트 3 바디, 그리고 각 유닛은 택틱 3, 전부 3세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택틱 3, 정확히 말하면 아이소 택틱에서 앞에 아이소를 뺀 그런 명칭인데 그 탄소 나노튜브 방식으로 설계하고 안에 소재는 사실은 고분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윌슨 베넷이가 개발한 유닛 재질입니다. 3세대까지 발전한 택틱 3 드라이버들. 전체 바디는 각 그 측면, 후면이 이렇게 서로 분리되지 않게 이어서 제작을 한 모노콕 바디지만 전면 패널은 두껍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 패널을 댔습니다. 대단히 두꺼운 알루미늄 패널을 대고 그 전면 패널의 측면을 곡면으로 처리를 하고 모든 바디는 뒤로 가면서 좁아지는 그런 직선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바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미넌스의 전체 대역은 24Hz에서 30kHz까지 재생합니다. 아마 마음 먹었으면 조금 더 낮게, 심지어 10Hz 때부터 시작할 수도 있었는데 윌슨 베넷이는 이 스피커의 대역을 가장 플랫하게 재생할 수 있는 대역을 그렇게 산정을 한 것 같아요. 24에서 30kHz까지, 능률은 88dB. 여러 번 언급한 대로 이 제품은 문자 그대로 그런 큰 형태를, 그런 큰 거구의 중량이 아주 무거운 이런 스피커 형태를 하고도 공간에서 사라지는 게 목표입니다. 음악만 남기고 사라지는 그런 스피커가 되는 게 이런 구조를 하게 된 이유인데 이런 스피커의 단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 사라지는 대표적으로 평판형 스피커들이 그런 소리를 잘 내는데 아주 얇은 막을 떨려서 그런 스피커 자체 공진을 없게 하는 그런 구조로 성공을 시키고 있지만 그런 스피커의 단점 하나가 저음의 어떤 대역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윌슨 베넷은 이거를 놓치지 않았고 더구나 플래그십인 에미넌스에서는 이 스피커에 걸맞는 그런 저역의 다이나믹스와 어떤 펀치감을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아래 제품들하고 차별화가 되는 그런 플래그십입니다.
아이소바릭 구조를 집어넣은 이유도 저음의 양감과 정확한 저음, 그리고 자사에서 위상 제로 디스토션이라고 부르는 위상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나타나는, 위상으로 생기는 어떤 왜곡이 없게 만드는 이런 설계들을 투입한 그런 것들이 베이스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를 들어보면 사라지기도 잘 사라지지만 베이스가 아주 멋지게 나오는, 조금 더 말하면 베이스의 어떤 위력보다는 정확한 저음이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아주 절묘한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 스피커에서 사라지는 특성, 소위 입체적인 홀로그래픽한 사운드 스테이지와 아주 스트레스 없는 그런 각대역, 그리고 베이스가 아주 정확하고 멋지게 나오는 이런 특성을 살려면 역시 앰프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윌슨 베니쉬가 에미넌스를 시연하는 다른 전시회를 가보면 대부분 모노블록으로 설정을 해요. 출력도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2배 같은 내외에 각사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그런 앰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샵 내에서 에미넌스를 드라이브할 제품도 몇 없어요. 근데 역시 가장 잘 맞는 건 지금 88dB의 능률 자체는 그렇게 낮지도 높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량은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만 임피던스가 한 2ohm대까지, 이 아이소바릭을 저음을 끌어내주려면 그런 갑자기 전류를 많이 흘려줘야 되는 저임피던스가 되는 순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제 앰프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소리샵 내에 가장 잘 맞는 앰프가 있어요. 역시 버메스터입니다. 218 모노블록. 이 앰프만큼 윌슨 베니쉬 에미넌스의 소리를 잘 끌어내주는 앰프가 없어요. 베이스면 베이스 높은 대역에서의 어떤 절도와 투명감,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 그 풀 대역을 본인 유닛이 전체가 다 크로스오버 없이 전대역을 내주는 미드레인지에서 어떤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이런 앰프로서 218 모노블록 파워만한 앰프가 없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기도 하지만 짧은 순간 위상이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저음과 중역, 높은 대역, 이런 것들이 서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그냥 하나의 유닛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스피커가 쓱 사라지고 음악만 남는 이런 재생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에미넌스가 나올 때 이게 영국 파운드로 한 20만 파운드? 저희 나라 가격으로 한 2억 3, 4천 정도를 하는데 그 가격대에 맞는 앰프로서도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구성이 됩니다. 프리는 077하고 조합을 기본적으로 218의 매칭 프리앰프이기도 하지만 딱 그 사운드적으로도 잘 결합이 되는 그런 조합으로 077 프리와 218 모노블록이 에미넌스의 가장 최적의 그런 앰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윌슨 베니쉬의 에미넌스는 참 여러 차례 언급이 되는, 이제는 조금 가족 수를 줄인 이 지오메트리 시리즈, 이제 피보나치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총 6개 모델이 있는 시리즈의 맨 위에 위치하는 플래그십으로서 다른 브랜드에는 없는 카본과 이런 모노콕 바디, 그리고 일반 다이나믹 형태의 박스형 스피커 형태를 하고서 스테이징이 홀로그래픽하게 떠오르는 이런 스피커로서의 아주 독보적인 그런 존재가 되는 이 스피커는 아마 앞으로도 이보다 윗제품이 과연 윌슨 베니쉬에서 나올까? 언젠간 나오겠죠? 근데 에미넌스를 뛰어넘는 새 제품을 만들기는 조금 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될 만큼 우뚝 솟아오른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일단 공간에 대한, 이 스피커를 사용할 만한 공간도 충분히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앰프 시스템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거에 대한 굉장히 배려도 많이 돼야 되는, 사실 아무나 쓸 수 있는 스피커는 아닙니다만 그런 조건이 맞춰졌을 경우에 이보다 가격이 높은 스피커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스피커들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지평, 어떻게 보면 음악은 이렇게 들려야 된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스피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에미넌스를 제대로 세팅하고 들어볼 만한 그런 공간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걸 보는 순간은 아마 다른 스피커나 제품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한 채로 들어봤던 분들은 제대로 세팅해서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스트 매칭 시간, 윌슨 베니쉬의 에미넌스를 다시 살펴보고 이 스피커의 운용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